(2025년 10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은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제가 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심각한 화제죠. 대한민국 전자정보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서 K푸드를 홍보했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뇨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마 음식 먹는데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카로 무슨 빵, 호밀이 있는 빵을 특별히 사 먹었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나와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기가 좀 힘들죠. 그거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상당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재명의 위기에 대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호관세 문제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남북 문제 못하고 있고, 경제 문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전임자를 깎아내려서 내란으로 몰고 그 정당을 내란당으로 몰아서 정치적인 승리만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요, 제가 기자를 해보니까 100일을 못 갚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이 뭘까? 오대양 사건도 굉장히 컸죠. 오대양 사건도 2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 리바이벌 되고 그랬었고, 많은데, 근데 한번 터지면은 보통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가게 되면 이제 식상해서 안 봐요. 옛날에 천안함 사건도, 지금도 가끔 누가 했느냐 그런 의문들이 내뱉고 하는데, 한 100일쯤 지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지겨워서 사람들도 안 보고 그러는데, 지금 내란 8일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있던 거를 이제 거의 10개월째 떠들고 있었잖아요. 안 먹혀요. 그래서 거기에 내란당으로 몰아갖고 반사 이익을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쭉 정청래를 앞세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도 쫓아왔는데, 그게 안 통하면서 지금 유엔에 가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내란이 일어난 나라를 정상화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던데, 그는 그게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거는 대단한 거 아니죠. 계엄 자체가 불법도 아니었던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스스로 윤통 자체가 그걸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걸 내란으로 모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정상화시켰다라는 걸 자기 과업 성공적인 걸로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데, 트럼프의 독선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몰아붙이는 거.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렇게 맹비난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국적이다. 그리고 수가 만수다. 거침이 없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트럼프도 한번 대선에 졌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정치적 기복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고 수가 만수이고 한 거는 뭐냐? 자기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자기 재임, 2기 재임은 4년밖에 안 되니까 그 기간 내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다 보니까 상호관세라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드는 러시아와 중국을 빠른 시간에 잡고, 또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북한 같은, 이란 같은 나라를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연설 같은, 그리고 국방부를 전쟁부로 같이 부르게 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미군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딱 헤그세스라고 하는 젊은이를 장관에 앉히고, 각 부서 장관들도 그런 식으로 리크루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업가를 끌고 와서 국가혁신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 내에 누덕누덕한 것들을 한 번에 쳐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를 그냥 관리만 하는 차원으로만 간다. 예. 뭐 국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라서 늘 하던 게 있죠. 그걸 잘 관리만 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내란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망이다. 그럼 이걸 바로잡고 하려면은 정상화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그런 게 안 나오도록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도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개혁다는 개혁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법개혁을 어쩌게 하고 그다음에 언론개혁도 한다는데 언론개혁은 제가 못할 거라 그랬죠. 추석 전에. 못합니다 이거. 되지도 않은 소리 자꾸 그거 개혁한다고 발전하나요 한국에? 오히려 퇴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 이거는 가장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게 안보인데 안보에 있어서 정동영 같은 사람을 내세우고 정세영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의 향도처럼 이야기하도록 두는 것 자체가 이 양반이 비전이 없구나.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는 이러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시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최고냐? 아니면은 자기가 몰라도 돼요.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게 미국한테는 이 방법이 맞겠다 하고 헤그세스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 맞는 사람을 갖고 와서 장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는 안보 문제는 안규백 씨가 많이 했으니 민간인 장관 시켜보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로 하다 보니까 비전이 없는 겁니다. 김성하 씨 같은 사람들을 환경부 장관을 에너지 문제까지 다루게 하면 한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끌고 왔어요. AI를 키워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AI를 키우려면 전기값이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고 비싼 방법으로 간다든지. 북한 핵을 완전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통일인데 북한하고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편안하게 잘 가겠다. 아니, 지금 한일이 우린 듣기 싫겠지만은 45년 이전에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우리가 독립해서 서로 이제 멀어졌다가 64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해서 잘 지낸다고 하는데도 이재명을 위시한 좌파들은 항상 반일 기치를 내걸고 요즘은 덜하긴 하지만 티격태격 하려고 합니다. 남북관계는 이게 통일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식으로 해도 티격태격 갑니다. 불편해요. 통일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작권 환순위 회복이니 이런 말장난만 하면서 그거 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올라갑니까? 차라리 미군이 여기에서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이 전쟁을 못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죠? 자주국방 얘기하는데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는 게 우리가 돈을 좀 내더라도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을 활용할 줄 모르고 반미 쪽으로 가버려. 경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면서 3,500달러는 투자하기로 했다. 그럼 투자하면서도 한국을 살리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3,500달러 선 투자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려울 수는 있죠. 잘못 투자하면. 근데 그거 하면서도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거 이렇게 이게 뭐랄까 어설픈 반미로 가는 거야. 구질구질한 반미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설픈 반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탁 때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항하는 수동적 반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치기 전에 그 사람이 날 쳤더라도 바로 반항하지 말고 그 날 때린 걸 이용해서 거꾸로 그도 내가 의도하는 쪽으로 끌려오게 하면서 그와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더 큰 걸 얻는 방법. 이게 현명한 거죠. 그게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해냈던 거잖아요. 그거 왜냐? 그건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한신이 천군만마를 지휘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시정잡배들이 시비를 걸죠. 너 싸움 잘해? 나랑 한번 붙자. 그럼 너 겁쟁이지?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잖아요. 쓸데없는 반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항우를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유방의 군대를 갖고. 지금 반미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구질구질하고 수동적인 반미가 아니라 미국이 기분 나쁘게 대해도 그걸 이용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도 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를 해서 통일을 하고 중국보다 잘 살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야 되죠.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해냈더라고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재명은 뭐냐?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야당 대표로 있을 때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비판만 했어요. 근데 비판한 것들을 다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이재명에 적은 이재명이란 말이 있죠. 이재명이 과거에 뱉었던 말들.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뭐 하는 게. 그럼 당신도 지금 5개 재판받고 있는데 처벌받아야지. 이 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최강욱이가 그랬잖아.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겁니다. 그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수파를 향해서 한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똑같이 이재명과 최강욱이한테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막 비판했던 그 말들, 응? 근데 그 비판했던 걸 연결해서 쭉 정책으로 펴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비전이 없이 반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다시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겠다는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끌겠다는 비전이 있으면 문재인을 잡아 넣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임기 말에 계엄을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힘이 있을 때 속전속결로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다가 다 엉켜서 무너졌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끌겠다는 비전이 없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 그런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지금 다수당으로 집권은 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누군지를 뽑지도 못했고 나눠주기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AI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원자력 죽이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북한 비핵화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북한하고 뭐 자유롭게 하자 그러고 중구난방인 거야. 지금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법사위원장 만들고 정천에 가서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끌고 나가면서 민주당 그걸 여당을 끌고 나가면은 정치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재명에 적은 이재명이 맞습니다. 얼치기 깊게 생각하지 않고 플랜 없이 하다 보니까 저 모양입니다. 이 냉장고를 부탁해 나온 거 가지고 오늘 뭐 X에다가 손가락질 받고 뭐 하더라도 그냥 가겠다 그랬는데 본인도 지금 욕먹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욕먹는 것만 알지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은 이재명은 계속 실패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태, 저 양반이 지금까지 해온 걸 쭉 보니까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거의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분이 저걸 못 바꾼다면은 우리는 윤석열도 실패했는데 또다시 5년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가 임기를 다 채우게 하면 대한민국도 자칫하면 실패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실패를 피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쪽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걸은 실패의 길을 그 역시 조기에 걸리고 대한민국도 허덕거릴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